세계 최고의 주전투용 탱크 10대, 한국은 일본을 물리쳤다. 한국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전차는 지상전의 왕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육군 전력의 핵심이다. 대한민국 육군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전차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육군력의 상징인 전차의 순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0위. 러시아. 걸프전에서 러시아의 주력 전차였던 T-72가 미국의 M1A1, 영국의 챌린저 1 같은 전차들에게 일방적으로 파괴당하면서 T-72를 개량하여 생산한 주력 탱크이다. 주포는 125mm 활강포이며 5km 떨어진 적 전차를 타격할 수 있는 스나이퍼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고, 적외선 방사 장치를 사용해 적미사일 유도 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 다만 차체의 중량이 적어 서방 전차들에 비해 견고함이 떨어진다. 5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T-80 전차를 바탕으로 개량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자체 개발한 디젤 엔진을 탑재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차 중 하나로 플라잉 탱크라고 불리기도 한다. 주포는 125mm 활강포이며 최대 5m 깊이까지 도하할 수 있고 1m의 수직 장애물과 1.85m의 참호를 건널 수 있다. 8위. 프랑스. AMX-30 시리즈의 후속 기종으로 프랑스 육군이 개발한 3.5세대 주력 전차이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120mm 활강포를 주포로 사용하고 있지만 2019년도 처음으로 140mm 주포를 장착하여 실험 중에 있다. 성공한다면 120mm 주포 대비 70% 이상 화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주력 전차로는 전례 없는 수준의 화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7위. 일본. 주포 외에 전 부분을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3세대 전차로 일본 육상자 1회의 주력 전차로 사용되고 있다. 독일제 120mm 활강포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축기관총, 중기관총 및 연막탄 발사기로 무장하고 있다. 인프라 규격에 맞게 가볍게 만들라는 주문 때문에 측면 및 하부 장갑에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여 방어력이 낮은 단점이 있다. 6위. 이스라엘. 이스라엘 국방군의 주력 전차로 엔진을 앞부분에 설치하고 후미에 별도의 출입문을 달아 피격시 승무원의 탈출을 용이하게 설계하여 현존하는 전차 중 승무원 보호 능력이 가장 뛰어난 전차로 꼽힌다. 주포는 120mm 활강포이며 자체적으로 설계한 레이저 유도 포발사 미사일을 탑재하여 공중 타격도 가능하다. 차례에 60mm 박격포를 내장할 수 있어 시가전에도 뛰어나다. 5위. 러시아. 러시아의 차세대 주력 탱크로 125mm 활강포를 중심으로 자동 장전식 지공탄, 레이저 유도 미사일과 기관총 1대를 탑재하고 있다. 또한 대전차 로켓 미사일, 제블린 미사일에 견딜 수 있는 능동 방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미사일을 추적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포탄을 장착하고 있다. 주포는 152mm 포로 쉽게 교체 장착할 수 있으며 핵과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방어력을 갖추고 있다. 4위. 영국. 영국의 주력 전차로 챌린저 1의 개량형이다. 주포는 신형 55구경 120mm 라이벌포로 정밀도와 위력이 뛰어나다. 승무원 생존성을 고려하여 설계됐으며 최신식 도체스터 장갑을 도입하여 세계에서 가장 방호력이 높은 전차로 꼽힌 바 있다. 하지만 이라크 무장 세력의 대전차 미사일에 의해 차체 하부가 관통되어 조종수의 다리가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방호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평이 많다. 3위. 미국. M1 에이브람스 시리즈의 최신 개량형 주력 전차로 미국이 구소련 전차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다.
걸프전과 이라크전에 투입되어 기갑전에서 단 한 번도 파괴된 적이 없을 정도로 방호력이 뛰어나며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격퇴할 수 있는 능동방어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 전차 간 또는 부대 간에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BAMS 장비를 갖춰 현대정보전에 특화되게 설계되었다. 2위. 대한민국 K2 흑표전차. 현대로템이 개발한 대한민국 육군의 3.5세대 주력 전차 한국군이 자체 개발한 120mm 활강포를 채택하고 있다. 목표물 탐지, 선택, 타격, 장전의 일련의 과정이 사격 통제 시스템에 의해 자동 통제되며 자체의 움직임 없이 포신과 포탑을 움직여 타깃을 조준할 수 있다. 공중 타격이 가능하며 대전차 무기용 레이저 경보 장치와 탐지 방호 체계를 갖추고 있고 산악전 최강으로 불린다. 1위. 독일. 레오파드 1을 계승하여 독일군의 주력 전차로 활약하고 있으며 주포는 K2 흑표전차와 같은 120mm 활강포이다. 도하 장비를 사용하면 4m 깊이의 강을 건널 수 있으며 1.15m 높이의 수직 장애물을 넘을 수 있다. 대부분의 전차들의 독일제 주포 및 장비를 채택하고 있을 정도로 완성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실전에서 검증된 바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미무기 구매 눈치 보던 일간국 등 10개국에 연대하자 제안. 일본 아오모리 현미사와 기지에 배치된 항공자위대 F-35E 스텔스 전투기. 한국, 일본 등 45개국은 미국으로부터 이런 첨단 무기를 도입할 때 미국 정부의 주관 아래 대외군사 판매 형태로 진행한다.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사들일 때 필요한 미국 정부와의 대외군사 판매 협상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 등 10개국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양자 간 진행되어 왔던 FMS 협상을 앞으로 다국 간 연대를 통해 보다 유리하게 이끌고 불공정 관행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마이니치는 일본 방위성이 지난 4월부터 한국 등 관련국들과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내년 봄쯤 미국 측에 FMS 개선안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FMS는 무기 판매국인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도입국의 불만을 샀다. FMS 거래로 들여오기로 한 무기, 장비가 제때 들어오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도 미국의 눈치만 봐야 하는 상황도 계속됐다. 일본이 제안한 FMS 연대 모임에선 우선 이런 사례부터 줄여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당초 방위성은 FMS로 미국산 무기를 조달하는 45개국의 워싱턴 주재무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미납 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워킹그룹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한국 등 10개국이 참여해 미국 측에 요청할 내용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서류 미비를 이유로 납기를 지연시킨 사례들을 모아서 개선책을 낼 방침이다. 2017년 통합화력훈련에서 한국 육군 AH-64 아파치가 로켓을 발사하고 있다. 아파치 헬기는 FMS 방식으로 도입됐다. 일본만 해도 그런 사례가 적지 않다. 일본 회계검사원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349억 엔 상당의 무기, 장비가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가 갈수록 미국산 첨단 무기 도입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도 걱정이다. 도입량이 많아질수록 납기 문제도 늘어날 것이란 예상에서다. 일본의 경우 2013년 1117억 엔이었던 조달액이 내년도 예산안에선 5013억 엔으로 경충 뛰었다. 일본 측은 앞으로 FMS 연대 모임이 활성화하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할 생각이다. 이 중 가장 난관은 불투명한 도입 가격 설정 문제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고노 타로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FMS 시스템 전체를 관련국이 함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위성 간부는 마이니치의 일본만 요청해선
미국 측이 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각국과 연대가 성공하면 FMS 전체를 개선할 때 모델이 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스팅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를 꾹 눌러주세요.